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해서 당초에는 2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예상이 됐던 면허정지 처분,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면허정지 유연 처리, 대통령 유화 제스처, 면허정지 유연하게 의사와 대화하겠다. 일단 대화를 하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기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와 50분 동안 어젯밤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면허 정지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당과 처리안을 모색해달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죠.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지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뒤에 대통령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 그래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그 면허정지 처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가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재명이 지난 주말 동안 이재명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자, 일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이재명 민생 지원금 13조 추경하자. 또 선거용 돈 살푸냐. 이재명 1인당 25만 원 또 전국민 지원금 꺼냈다. 4년 전 총선 때 그때 이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포퓰리즘, 전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그런 기상천외한 포퓰리즘이 있었죠.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금 지급을 4년 전에 기어코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21대 총선이었는데 당시에 조국 사태,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청와대 개입 이런 걸로 해서 당시 야당인 이 미래통합당의 승리가 예상이 됐는데 막판에 코로나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거기서 사실상 큰 영향을 받았죠. 영향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추억을 잊지 못했는지 이재명이 그때와 똑같이 갑자기 민생지원금 13조 풀자. 1인당 25만 원. 그러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똑같죠. 4년 전과 똑같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막말들을 주말에 쏟아냈습니다. 일단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제한 논란. 이재명은 그거 부자 세금 수십조 안 깎아주면 돼.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안 깎아주면 돼. 그리고 재난금 때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아. 코로나 재난지원금 풀리고 나서 이 문재인이 국민들이 소고기 사 먹는 모습을 보고 허무했다. 무슨 북한의 쌀밥 인민들이 먹는 모습 이런 게 생각나는 말을 그때 했었죠. 그걸 또 이재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총선 때 재난지원금 논란.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 이재명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생색을 내느냐. 자기 돈 줄 것도 아니고 국고에서 나가자는 이야기인데 13조 추경. 본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죠. 말만 던져놓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건 정부 여당인데 자기는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막말들을 쏟아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25만 원은 서울 송파 유세장에서 한 겁니다. 민생 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책임 없이. 그런 뒤에 수서역 거리 인사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아. 대통령이 없으면 더 좋겠다. 더 나았을 거다. 자, 이 정치인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유세 현장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동네 장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한다.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 누굴 무식한 양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만 원씩 안 뿌리는 그 정부를 무식한 양반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꺼내던 지원금 공약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을 내걸었던 것과 완전히 판박이다. 민주당은 표를 사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국민 확대를 추진해서 효과를 봤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또 반일 카드, 친일 반일 막 갈라쳤죠. 그걸 또 다시 써먹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중국에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된다. 쎄쎄. 감사합니다. 그냥 중국에도 감사합니다. 대만에도 감사합니다. 양쪽에 다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 연안 문제를 건드느냐. 이 상당히 이 무식한 양반아 조금 전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말 무식한 이야기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중국 대만의 양안 문제가 얼마나 화약구인데 그걸 가지고 양쪽에 다 쎄쎄 하면 되지.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이런 이야기. 정말 무책임한 자질이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죠. 그리고 경기 의정부 지원 유세에서는 또 강원도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경기 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경기도를 이제 남도 경기 북도를 시행하면은 경기 북부 지역은 강원도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는 강원도 동도, 강원도 서도,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전락한다고 했죠. 전락. 그러면 강원도처럼 이 척박한 지역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폄하 발언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재명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도 잘못했구나 싶은지 또 사과를 했습니다. 표현을 과도하게 한 것 같아. 자, 막 질러놓고 좀 문제가 되면은 사과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초조함을 느낍니다. 초조하구나. 본인은 지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 선거 끝나면은 바로 구속영장 또 청구되고 대북선거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지금 초조하죠. 어떻게든 잘해서 조국하고 손잡고 한 200석 정도 얻으면은 완전히 압승을 거둬버리면은 뭐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갈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초조하니까 이런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민낯 어제 또 하나 있었죠. 민주당의 민낯이자 민주 변호사 모임이라는 민변의 민낯인데 민주당 세종갑에 출마했던 이영선 후보 어제 공천이 전격적으로 취소됐죠. 본인이 이 민생 변호사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주택 11채 신고, 전세 사기 피해 자문 활동을 했는데도 한 인물인데 38억을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빚이 37억, 그러니까 갭 투기를 일삼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38억 갭 투기 이영선, 성폭력 2차 가해 조수진, 민변의 민낯, 민주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이영선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갭 투기 의혹, 재산 허위 보고로 공천 취소 제명이 됐죠. 자, 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민변입니다. 조수진 인권 노동 변호사로 소개했으나 성범죄 가해자 임금체벌업주 변호 드러나 후보 사퇴. 그전에 현건택 이 사람도 민변 소속입니다. 술자리 성희롱 논란으로 출마 포기.
이주희 위성정당 비판하는 민변에서 위성정당 후보로 직행. 어처구니가 없죠. 김남국도 민변 출신입니다. 김남국, 코인. 그 다음 또 최강욱도 민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이원직 상실, 북콘서트에서 암컷 설친다 같은 이런 망발. 이 사람들이 다 민변입니다. 허울이 참 좋죠. 허울조는 민변의 민낯이 막 총선 기간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총선 전략을 대대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토끼 지키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칠 뻔했죠. 다 놓쳤었죠. 근데 다시 집토끼를 지키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스피커를 보강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다음 당권 주자로서 본인의 위치를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한동훈의 인기를 국민의힘 인기로 돌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스피커 보강 차원에서 어제 비례정당 선대위원장 인요한이 맡았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인요한 컴백. 여당 비례정당 선대위원장 맡아 한동훈과 호흡 맞춰 선거 지휘.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혁신과 변화를 강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인요한 위원장은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이죠. 8번을 받아서 다음 국회에 입성이 유력합니다. 자, 인요한을 필두로 해서 공동 선대위원장들로 있는데 한국의 선대위원장은 인요한 선대위원장 원톱체제고 공동선대본부장들이 있습니다. 공동선대본부장들.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비례 5번이죠. 여성 최초로 투스타에 올랐던. 그다음에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6번이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 9번, 진종호 전 사격선수 4번 이렇게 선대본부장에 위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인요한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 요새는 못합니다. 서로 다른 당이고 본인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쪽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요한과 한동훈이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선거를 지휘를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빅매치 지역에 지금 돌아가면서 여론조사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죠. 오늘 보도된 것은 격전지 여론조사 7번째 경남 양산 을입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김두관 47.2%, 김태호 40.9%. 좀 격차가 있는 오찬의 접전입니다. 낙동강 벨트 핵심 오찬의 접전. 전직 경남지사 두 사람이 18년 만에 재격돌을 했는데 그런데 이 중도층 중에서 23%가 앞으로 남은 기간 16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그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가 지금 관건이 됐습니다. PK 16석 중에서 10석이 걸린 낙동강 벨트, 국민의힘, 민주 모두 우리가 네 곳에서 우세하고 네 곳은 박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세사, 박빙사, 그리고 열세 2 민주당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우세사, 박빙사, 열세 2 서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